안녕하십니까. 최nom수의 노동과 정치 90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4일 화요일 오후 9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저희 81번 방송에서 오는 4월 총선의 전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파가 압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한 날짜가 3월 7일이거든요. 오늘 17일이 경과된 3월 24일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파가 이기기는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우한 코로나 사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파 진영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 사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우한 코로나가 확산된 근본 원인은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던 것이죠. 의료계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라고 뭐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파를 공격하고 자신들이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좌파의 그 어떤 전략 전술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 그것이 좌파의 아주 그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전술이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일반 대중에게 기만을 포함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기만 전술을 펴는 것이 그들의 전략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전선동에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교묘한 어떤 선전선동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겪은 바로는 지난 그 광우병 사태, 이것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순수한 거짓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전선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또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순수한 거짓으로 인한 선전선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그 당시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일부의 사실과 거짓이 이렇게 믹스된 그런 내용의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그들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차리기가, 일반 국민들이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한 코로나 실제 발병하고 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건 다 일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부 사실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선동을 해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였다는 데 출발했다는 것은 지금 거의 덮여져 가고 있죠. 계속 지속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뭐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대처를 잘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확산돼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조금 이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이것이 마치 그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인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파 진영의 대중 집회 그리고 교회 예배 이거를 금지하고 지금 탄압하는 그런 지금 이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파의 그 어떤 대응 전략이 뭐 거의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를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 일부 유튜브 방송들도 물론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용에 대한 언급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전염병도 예방해야 되는 것은 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파 진영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토화되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관 목사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문 집회가 거의 뭐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뭐 교회 집회도 다 사실상 금지시키고, 종교 탄압을 그로 인해서 지금 종교 탄압의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게 대한 하나의 그 중요한 사례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 우파가 참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사례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그로 인해서 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애당초 지금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의 그 원인인데, 지금 그것마저도 모두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압승할 것이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참 걱정되죠. 사실은 제가 지난 81번 방송에서 부정선거만 없다면, 부정선거만 방지할 수 있다면 우파 진영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부정선거를 뭐 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부정선거 안 하더라도 그냥 현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여권 진영이 이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참 이것에 대해서는 참 우파 진영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위 좌파의 그런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아직 부족하고, 근본적인 어떤 학습이 아직은 되지 못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저는 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파 진영에서 하태경 같은 자가 뭐 해운대 갑에서 석동현 변호사와 조준혁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금 표를 받았다, 이래서 지금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암담한 이런 우리 국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참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건지, 참 그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어떻든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다 덮여져 가고 있고, 뭔가 우파 진영에서의 모든 집회가 다 사실상 지금 금지되고 있고, 지금 교회도 이제 탄압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배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연습해 가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가는 하나의 지금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파의 분열, 이것이 문제죠. 참 제가 지난 81번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워낙 정치를 잘못했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그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번 그 4월 총선은 그야말로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이 되면서 우파가 압승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만, 우파 진영의 그 대처라 그럴까요? 너무나 한심스럽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파 진영이 그렇게 분열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참으로 많죠. 뭐 대부분이라고 물론 봅니다만, 저는 이제 그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을 사실 꼽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러나 뭐 일단 저희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파 분열의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은 크게 세 사람이다. 첫째가 황교안, 두 번째는 전광훈, 세 번째는 조원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광 목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하고요. 우선 황교안과 조원진에 대한 말씀만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되면서 참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꼽았고, 뭔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 나가고 우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하나의 그 큰 인물로 저희들이 기대를 사실상 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황교안에 대한 실망을 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앞의 방송에서 몇 번입니까? 제가 앞에 84번 방송에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 까면 못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교안의 그 자질에 대해서는 뭐 비판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총선을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죠. 방향을 잘못 틀었던 것입니다. 유승민과 통합을 처음에 시도를 한 것이 근본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죠. 태극기 우파 시민 세력,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우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어떤 전사들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배제하고 유승민과 통합을 처음에 시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유승민 계열, 안철수 계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위 좌파적 색채를 지닌 사람들마저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 그 공천 파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황교안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원진에 대해서도 참으로 참 그 우파의 분열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뭘 뭐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김문수 대표와 어쨌든 합당을 하면서 정광 목사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다시 또 김문수 지사와 또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문종과도 갈라졌고, 참 저희 앞에 제가 한 50번 방송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50번 방송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제가 비판을 했었죠.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이 참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집권 전략이 너무나 없다. 그러면서 조원진 개인에 대한 제가 비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는 자다라고 제가 비판했죠. 그 예로서 들은 것이 그 당시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카카오 택시의 합성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택시 기사들이 뭐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분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원진은 택시 기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로 볼 때는 참으로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 그다음 제가 거기 제 방송에 자세히 했습니다만, 어떻든 시장 경제에 대한 그 이론도 전혀 안 돼 있고, 우파 이념에 대한 것도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인물이 조원진이다. 그러면서 태극기 시민들을 시민 세력을 일방적인
어떤 도구마로 몰아갔던 것이죠. 저는 우리 공화당의 그 태극기 들고 오랫동안 고생한 그분들의 그 어떤 애국심과 투쟁력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원진이라는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너무나 어리석고 참 잘못 이끌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뭐 1%, 2%그 범위의 지지를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또 김문수 지사와 합당하면서 김문수 지사 다시 떨어지 나온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는 뭐 우파의 정말 그 분열 세력의 그 멍에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또 조은진이 각 선거구마다 다 후보 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명이 왜 잘못됐는지 저희 50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저 충분히 인정하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켜야 되겠다. 다시 대통령으로 삼아 모셔야 되겠다. 그것은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를 회복하려면은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했던 북한의 자유통일 정책을 이어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통일의 아이콘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집권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은진은 홍문종과 갈라지고 김문수가 갈라지고 뭐 우파의 뭐 예? 제대로 된 진실을 추구한 이런 그 우파 세력과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의 분열 세력으로 지금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우파의 분열 세력으로 분열의 책임자로 저는 황교안, 조은진을 들었고 전두환 목사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